네, 안녕하세요. 마스트TV의 관세사 BBK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마스트 관세사의 특화된 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마스트의 두 번째 특화된 산업 분야는 바로 화학 및 섬유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공포의 화관법, 화평법이라는 것이 있죠. 자,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위험도라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몇 해 전에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이 좀 있었죠. 화학물질에 대한 그런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물질의 수입과 관련해서 기존보다 더 규제가 좀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 이렇게 이 수입을 위한 이 까다로운 요건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관법, 화평법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관법과 화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위한 그런 요건, 그렇죠? 이런 요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관세사한테 굉장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라면 당연히 화평법과 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 요건을 해결하는 것은 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의 몫이겠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그런 관세사들의 도움이 또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뭐 화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화학물질 수입할 때 화관법 적용 대상 물질인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해당이 되면 이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학물질 중에 금지 물질, 유독 물질, 제한 물질,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물질이라면 이제 시험 연구용, 그렇죠? 해당이 되거나 뭐 시약이거나, 자, 이런 경우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한강유역 지방환경청 있죠? 이쪽에 수입 신고 또는 수입 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가 또 사전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등록 대상, 그렇죠?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그렇죠? 신규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 등록 대상 그 고유번호가 없는 그런 신규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1톤 이상 수입할 경우에 이 수입에 대한 사실을 이 화평법이죠, 그렇죠? 화평법에 따라서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의무사항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익기업에서 이제 전담부서에서 완벽하게 다 핸들링을 해서 이제 관세사는 이제 통과만 하면 되는. 자, 그러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또 굉장히 또 이 절차 자체를 번거롭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 절차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관련 전담부서가 없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관세사의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마스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화학 회사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입하는 이런 화학물질을 다뤄본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특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수입 통관 전에 해결해야 되는 이런 요건들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화학물질 같은 경우 또 위험물이에요, 그렇죠? 자, 위험물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취급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약산업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취급도 까다롭고 운송도 까다롭고 사실 운송을 하기 위해서 이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이제 위험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직반출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그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춘 관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섬유 부분입니다. 섬유. 자, 섬유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화학산업의 한 분야죠. 예, 화학산업의 한 분야인데 이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패션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화학산업의 한 파트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섬유 패션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고유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섬유 패션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 마스트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섬유 산업은 좀 산업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뭐 그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의이죠. 자, 바로 섬유 산업인데 이 섬유 산업은 어찌 보면 우리 그 산업화의 약간 초기에 해당되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축산업 같은 농축산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기본적인 산업이지만 그래서 더 국가에서 약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자, 섬유산업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섬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경공업 산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공업, 사람이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이 섬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화가 진전이 된 나라일수록 조금씩 이제 쇠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중에 하나인 의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수공업 산업이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 좀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산업화를 이룬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자국 내 섬유 산업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섬유 산업의 특징이 있고요. 자, 섬유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나 수출 통관 자체에 있어서는 사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저희가 그 섬유나 패션 산업의 특장점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섬유 산업은 이 제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버 섬유 단계부터 그렇죠? 얀이죠. 그리고 원단, 그렇죠? 패브릭이죠. 그다음에 완제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옷이니까 자, 가먼트까지 이루어지는 이 전반적인 섬유 산업의 공정, 그렇죠? 예, 공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 원사를 제조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원단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원단 및 가먼트에 있어서 이제 후가공이라는 측면이 또 있죠. 자, 이런 후가공을 이해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품목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품목 분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실과 원단의 스펙, 그죠? 스펙을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얀 스펙, 원단 스펙을 그 표현하는 그런 약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어들을 굉장히 종류가 또 다양하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스터 같은 경우는 섬유 산업, 특히 우리나라의 이 섬유 산업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섬유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 품목 분류와 특히 이제 FTA 컨설팅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TA 컨설팅 분야는 정말 그 섬유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제대로 수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나라 섬유 산업 같은 경우는 자, FTA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랑도 외국하고 그 FTA 원상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제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포워딩, 그렇죠? 원사부터 한국산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사부터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파이버 단계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파이버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전반적인 공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지만 이 FTA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섬유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저희 마스터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측면으로는 이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제3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제3국과 그 FTA 우리나라의 FTA보다는 제3국끼리의 FTA 또는 FTA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역 협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원무자재를 수출해서 제3국에서 임가공을 해서 다시 수입하는 그런 인가공 제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가공 부분을 얼마나 또 핸들링을 잘 해줄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관세 감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핸들링할 수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스터 같은 경우는 섬유 그리고 패션까지 이 부분에 전반적인 공정 그리고 해외 인가공 그리고 품목 분류 FTA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깊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화학 산업과 섬유 그리고 패션 산업까지 저희 마스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